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금리를 주면서 저위험 상품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금리를 많이 주는 발행어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제2금융권이나 우체국 예금이랑 비교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채널에서는 2금융권 상품은 다루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금리를 찾아서 2금융권으로 가다 보면은 투자해서 점점 더 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행, 증권사 상품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증권사는 주식만 거래하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저축이나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은행 어플보다는 증권사 어플을 훨씬 더 많이 오픈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주식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단기금융 상품이라든지 IRP, 연금저축, ISA, 운용 지시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권사 어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금리를 주면서 저위험 상품 두 번째 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증권사의 상품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머릿속에 다 떠다닐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은행이 있고 증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가 메인으로 쓰는 통장이 입출금 통장이죠. 증권사에서 메인으로 쓰는 것도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의 입출금 통장에서 우리가 적금을 가입하고 예금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카드를 가입하고 뭐 공과금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펀드를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은 이렇게 주식 계좌가 있고 CMA 계좌가 있어요. 주식 계좌에서는 주식을 거래를 하는 거고요. CMA 계좌에서는 현금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는 약자거든요. CMA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걸어서 IRP나 연금저축에 이체를 하고 ISA에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카드도 연결을 할 수 있고 공과금 자동이체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CMA의 종류는 RP형 CMA가 있고 발행어음형 CMA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행어음이나 RP나 그 다음에 MMF라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증권사의 대표적인 단기 금융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상품이 발행어음, RP, MM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RP 상품을 알고 있다면 수시 입출금형 RP를 가입해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고 그리고 IRP나 ISA 통장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RP를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식계좌에서 남은 예수금을 RP로 매수해서 금리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 RP의 금리만 보면은 당연히 예금보다 낮을 수 있고 발행어음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RP를 ISA나 IRP 그리고 주식의 예수금에서도 RP를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MA RP형을 개설해서 입출금 통장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 활용법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상품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RP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증권사의 상품 설명에 적혀 있는 걸 보면은 환매 조건부 매매 채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100만원치를 6개월짜리 RP를 매수를 해요. 그럼 증권사에서는 내 돈 100만원을 받았죠? 그럼 이 100만원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요. 안전한 국채나 뭐 공채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난 수익을 다시 나한테 만기 때 6개월 후에 100만원 플러스 이자, 약정된 이자를 돌려주는 거예요. 발행어음이랑 조금 다른 점은 내가 100만원을 증권사에 예치를 해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이 채권을 예탁결제원이라는 데다가 담보를 잡아놔요. 그래서 이 담보가 있는 게 RP형이고요. 담보 없이 그냥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을 하는 게 발행어음이에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제 국채나 공채 이렇게 안전한 채권으로 담보를 잡아놨기 때문에 투자 안정성이 강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RP나 발행어음이나 예금이나 우리가 100만원을 예치하고 만기 때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키움증권 어플이고요. 키움증권은 CMA 통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는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 수 있죠. 예수금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금은
RP로 묶어 놓으면 좋아요. RP는 수시 입출금형이 있고 30일, 60일 이렇게 기간 단위로 묶어두는 게 있는데 키움증권에는 기간 단위로만 있어요. 금융상품에 들어가서 RP 매매, RP 상품 보기 해서 저는 30일짜리 3.4%를 매수를 할 거예요. 저는 2020년도에 자녀 주식계좌에 2천만 원을 증여를 했어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0년에 2천만 원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비과세 한도만큼 2천만 원을 증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했었고 주식으로 계속 불려나가다가 2,600만 원 정도까지 불어났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마땅한 주식을 찾지 못해서 RP로 계속 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성향이 공격 투자형으로 되어 있고 이 상품은 초저위험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30일짜리 RP를 매수를 합니다. 잔액이 2,659만 9천 얼마인데 이게 만원 단위까지 매수가 되기 때문에 2,659만 원 매수를 하겠습니다. 확인했으면 매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리가 더 높은 상품들도 있는데 왜 키움증권에 RP로 묶어놨냐라고 하면요. 자녀명의 주식 계좌는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오랜 시간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금리를 조금 포기하고 RP로 계속 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금리가 높은 거 대한민국에서 지금 1년 예치를 했을 때 금리 가장 높은 거 찾아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품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금리가 높은 거 계속 찾아다가 계좌를 계속 만들고 계속 은행을 옮겨 다니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증권사별 RP 금리를 봐드릴게요. 오늘 11월 21일 기준이고요. 한번 살펴보면은 수시 입출금식은 한국투자증권이랑 KB증권이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30일, 60일까지 예치를 할 수 있는 거는 키움증권이 가장 높았어요. 만기가 긴 거 364일 그리고 365일은 미래에셋이 가장 높았습니다. 달러 RP 금리인데요. 이것도 발행어음이랑 마찬가지로 현재 원화 RP보다 달러 RP 금리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수시 입출금이 4.65고요. 그 다음에 1년에 5%까지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땡큐죠. 근데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RP나 발행어음을 매수하는 거는 나중에 환차손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환율에서는. 그래서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는 수시 입출금이 되면서 하루만 맡겨도 약속된 금리를 주고 매수 매도가 쉽게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